우리가 이제 뭐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전 산업 분야 그리고 축산 분야도 다 똑같이 탄소 중립 목표라는 것이 이제 설정이 2020년에 선언을 하고 작년에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도 30%를 줄이게 되었는데 2050년까지 이 우리 농업 쪽에서 특히나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2050년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메탄 공약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은 대놓고 30%를 먼저 줄이자 하는 그런 이제 국제 서약이 발효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저걸 덜컥 들어가 버렸고요. 근데 농업 쪽에서 우리가 농업 분야에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 비중 중에 농업의 비중은 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축산의 비중은 한 1몇 %밖에 안 되고요. 근데 이게 메탄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농업의 배출 비중이 43%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은 물론 이제 벼 재배를 통해서 나오는 메탄이 가장 많긴 하지만 가장 환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포션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메탄을 줄여야 되는 그런 주 산업군으로서 축산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축산 분야의 감축 현황을 조금 보면은 자, 메탄을 포집하고 자원화하는 이제 시설은 이전부터 계속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이 되었고 확대시키겠다고 계속 지정 과제로 해서 계속 확대를 시켜왔지만 사실은 2018년까지 한 10년 넘게 지원해 와서 15개 정도밖에 못 만들었고요. 지금 저거 그리고 50년까지 100개 넘게 만들다고 하겠지만 저건 어디까지나 목표이고 실제로 저게 가능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있는 15개 중에서도 메탄을 조금 포집만 할 뿐이지 저걸 자원화하는 설비는 한 10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분야에서 이제 메탄을 줄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당면 과제가 됐는데 이를 위해서 저메탄 사료라든가 저단백 사료, 정밀 사양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준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큰 문제가 그 전에 분뇨가 만들어지면은 이걸 퇴비나 액비화해서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분뇨 처리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어 왔고 충분히 우리 농경지가 흡수를 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경축순환이 상당히 한계에 이르는 상황이고 농경지는 줄어들고 분뇨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경축순환 기술을 한 가지만 가지고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쳐연료라든가 바이오차라든가 해서 분뇨 처리를 다원화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 부문에 2030년까지 메탄을 줄여야 하는 것뿐만 아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감축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농정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크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정 프레임은 잘 아시다시피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품질을 증가시키거나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거나 하는 것에 대부분의 보조금도 가고 설비 지원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물론 가긴 가야 되겠지만 거기서 주둔 것들을 아주 많이 뽑아 갖고 와서 자원을 순환한다거나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투입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자원의 재분배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설명드린 탄소 중립 목표라든가 글로벌 메탄 목표, 감축 목표라든가 하는 것들은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각박한 수준의 목표를 배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종 분야가 조금 더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속사정을 보면 이제 축산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44% 배출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경종 분야에서 나오는 것 중에 농경지 토양의 유기비료는 사실은 축산을 기원으로 해서
농경지에 뿌려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따지면 사실 이미 축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이 우리 농경지에서 나오는 경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이미 추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성 자체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보면은 식량 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쌀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도 어쩌면 감소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경종 쪽은 사실 벼재배 감소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꾸준히 줄어왔고, 다만 우리 축사는 소득 증대, 국민 소득 증대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지금 계속 구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이 성장하고 많이 돈을 버는 곳이 이제 타겟이 많이 되겠죠. 그 결과 우리 농식품부에서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세부 계획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감축 세부 계획을 냈는데, 그 1등, 2등, 3등이 전부 다 분뇨하고 관련된 축산 쪽의 문제로 이렇게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보면은 2위라고 표시된 게 농경지에 지금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저 2위는 1등인 가축 분뇨의 비농업계 이동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퇴비나 액비 투입량이 줄어들어서 나오는 부수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저건 농업에서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경지에서의 노력은 가축 분뇨에서 노력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그런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는 축산 분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지금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온실가스 감축 세부 계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살펴볼까요? 먼저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구조는 가축을 키우면서 장내 발효가 일어나고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탄하고 아산화질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뇨가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면 농경지에서도 아산화질소가 발생,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축들이 먹는 사료를 생산하고 제품화시키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히 많은데요. 가축들을 키우고 그 다음 제품을 저장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도 상당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을 죽이고 분뇨 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고 연관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바이오차를 근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뇨를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토양 계량제로 보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분뇨 바이오차를 만들기 전 축산 분뇨가 혐기 분해하고 퇴비화되는 과정에서 메탄하고 아산화질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비를 토양에 시비하면서 아산화질소가 발생하고 분뇨 처리를 하기 위해 저장, 운송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긴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바이오차를 만들고 난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빼주면 온실가스 감축량이 됩니다. 또한 바이오차처럼 토양에 탄소 고정 효과가 있는 물질로 전환을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토양에 탄소 고정 효과를 더해서 나온 감축량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평가, 축산 분야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축산 쪽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있는데, 먼저 축사의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의 그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좀 있고요. 사양 관리와 관련해서는 장내 발효를 개선하는 저메탄 사료, 그 다음에 이제 분뇨의 단백질원을 좀 조절하는 저단백 사료, 그 다음에 우리 사양 자체의 효율을 높이는 고품질 사료나 정밀 영양,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제 같은 퇴비를 만들더라도 혐기성 퇴비냐, 호기성 퇴비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액비를 만들 때는 단순히 액비 포집, 가스 포집에서 나온 메탄을 대기 중에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얘를 어떻게 또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온실가스 기술, 감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화 처리는 당연히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수소로 만들어서 탄소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하고 저장도 하고 이제 1타 2피 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아예 분뇨를 아예 태워서 없애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육사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가축을 사육할 때 당연히 에너지가 들겠죠. 냉방도 해줘야 되고 난방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에너지를 쓰긴 써야 되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열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에너지를 주는 그 보일러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죠. 히트펌프 같이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설비를 활용한다든가 하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사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물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도 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엔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국소 냉난방 기술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사양 기술인데, 사양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사양 기술은 이제 저메탄 사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먹이면은 메탄을 덜 품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합 사양 기술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기르고 어떤 놈을 가지고 기르고 어느 수준으로까지 길러서 이 고기를 공급해야 가장 온실가스 배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형질이 왜 저탄소 기술이 되지 하면은 우리 사람도 살이 찌는 타입이 있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마르는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덜 찌는 타입. 그런 경우에 이제 소의 경우에는 살이 더 찌는 타입이 우량형질인 거죠. 조금 먹고도 많이 찌고 성장이 좋으면은 훨씬 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돼서는 기여율이 작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골라서 저탄소 축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정밀 사양을 통해서 사육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고품질 사료를 그래서 사료를 조금 먹이고도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양 기술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고 앞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보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경축순환하면 온실가스를 줄인다고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경축순환이 아이러닉하게도 화학비료를 뿌리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 기여율이 실제로는 더 높았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농경지가 계속 줄어왔는데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오히려 늘었어요. 그 이유가 화학비료 사용량은 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제 축산이 활성화되면서 분뇨 처리 양이 늘어나게 되고 유기분뇨의 이제 퇴비나 액비가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농경지의 아산화질소 배출이, 농경지 자체는 면적은 줄었지만 배출은 더 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경축순환이라는 기술은 사실은 생태학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자원순환의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서 저걸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적정한 투입량을 우리가 지켰느냐 하면은 전혀 그러지 못해왔다. 분뇨가 너무 많이 생산됐는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농경지에 그냥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그림상으로 딱 보면 우리나라쯤 됐으면 지금은 이제 교반탭이나 저 고속건조 발효기가 대부분 보급되어 있겠지 하겠지만 우리 축산인이 아닌 분들이 보시면 실제로는 사실은 아직도 저 두엄탭이 방식으로 그냥 집 주변, 농장 주변 이런 데다 아니면 창고에다 이렇게 그냥 쌓아서 그냥 현기성 발효를 시켜갖고 퇴비로 만들어서 주변의 농가들한테 뿌려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저게 70%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 교반탭이 호기성 발효를 시켜서 메탄을 좀 덜 발생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은 아직도 조금 마이너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죠. 다만 이게 그럼 두엄탭이를 그럼 급격하게 더 줄일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퇴비로 만들어지는 두엄탭이로 만들어지거나 저 교반탭이로 만들어지는 분뇨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소득화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새로운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혁신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제 제가 분뇨가 상당히 남아도는 게 이제 문제라고 했는데 이 남아도는 분뇨를 갖다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사실 해외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왔고요. 뭐 몽고 같은 데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말똥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태워서 연료화 시키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방식인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그런 에너지 공급상의 필요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공급망,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만약 분뇨를 갖다가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를 할 경우에는 화석연료도 당연히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뇨 처리에 따른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배출도 줄일 수 있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관련된 감축 크레딧을 만들 수 있어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술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은 아닌데 이거는 분뇨를 뭐 어떻게 자원 순환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뇨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싹 태워 없애자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근데 이 기술이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태워서 없애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기술이 그렇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같이 저기 이 불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들 전부 LNG나 LPG를 이용해서 태우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화석연료는 화석연료로 쓰고 태우느라고 나오는 또 이 배기가스는 또 이 대기 오염물질로서 또 이렇게 다 대기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궁합은 통한다고 기술이 최근에 개발돼서 그 배기가스를 다시 재회수해서 태우면 이게 바이오가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화석연료 투입 없이도 이제는 분뇨 정도 태우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이제 갖춰 나갔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뭐 화석연료를 대체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워서 없애는데 온실가스 감축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분뇨는 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이게 농경지에 투입되던 아무튼 뭐 그냥 가만히 내비둬서 부숙이 되던 그런 부분들은 싹 없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이오차는 이제 숯입니다. 숯인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이고요. 숯 자체를 농경지에서 활용하는 것은 최근의 개념은 아닙니다. 몇천 년 전부터 해왔던 개념이고요. 분뇨를 이용해서 숯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금 적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렸으면 좋겠고요. 가축 분뇨를 갖다가 숯으로 만들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분뇨 자체가 퇴비화나 액비화 될 때 나오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의 배출도 거의 없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에다가 이걸 뿌리게 되면은
숯은 탄소 저장 물질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고 그냥 유기탄소 형태로 가만히 땅에 있기 때문에 숯은 농경지에 뿌리게 되면은 일반 유기물과 달리 탄소 저장 물질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똑같은 아산화질소가 뿌려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질소가 뿌려진다 하더라도 숯의 형태로 뿌려진 질소는 아산화질소 배출을 훨씬 덜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숯 자체가 완효성 분해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숯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올해 설비 보급도 하고 내년 초나 올 연말쯤에 시범 제품들도 나올 계획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하고 적용하는데 환경적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액비의 경우에는 바이오가스를 포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기술이긴 합니다. 유럽에서는 분뇨를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은 좀 실패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냄새도 나고 분뇨라는 그런 혐오 물질들이 동네를 막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기술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빠르게 보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축산 쪽에 다양한 연구 기술을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배출인자를 분석하고 온실가스와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배출인자를 분석하고 그래서 연구 개발해서 이거 온실가스 줄이는 좋은 기술입니다 하면은 이제 대부분 연구가 끝이 납니다. 근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개발은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근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되는 이제 연구 개발비로 투입되는 비용들은 반드시 이것이 연구 개발된 기술이 배출 근거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배출 근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 국가 보고서에 들어가는 배출 계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큼 적용됐는지 활동량도 증빙하는 것을 정부 정책하고 같이 반드시 조인해서 맞춰 나가야지만이 배출량 조정이 나중에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 전에는 연구자 개인의 노력, 그냥 개인적 연구로 끝나도 됐던 일들을 이제 앞으로는 좋은 연구 개발된 기술은 반드시 정책과 통계가 같이 맞물려서 입증이 되지 않는 한은 배출량을 조절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반드시 이쪽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자들은 반드시 저 배출량 조정까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 계획을 잡고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만 한다 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꼭 가야 되는 길이니 그렇게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인벤토리를 보고하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 경종 쪽에 논이나 밭이나 이런 쪽은 국내 고유의 배출 계수를 개발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축산 분야는 아쉽게도 이제 분뇨 처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제 그냥 통용 계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표에서도 보시는 표에서도 젖소하고 한유구를 보면은 가축 분뇨 이제 똥을 쌌는데 젖소 한 마리가 똥을 쌌을 때 메탄의 배출 계수는 36인데 한우나 유구는 1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저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해외 저 계수를 만들어졌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젖소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다 이제 같이 모아놓고
그다음에 분뇨 처리하는 그런 통에다 이렇게 해서 분뇨를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런 개수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한우나 유구, 한우는 없겠죠. 유구 같은 경우에는 들판에 풀어놓고 그냥 방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산들에 똥을 싸는 경우에는 메탄 배출이 별로 없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저 개수를 그냥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죠. 저 경우에는 한유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젖소의 경우에는 저 개수보다 우리나라의 이 분뇨 처리 설비들이 훨씬 더 좋은 개선된 설비들을 갖고 있는데 저 개수를 그냥 적용해서 좀 더 많은 또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분야도 티어2 국내 개수를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축산업에 적합한 개수를 개발해서 이거를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벤토리 보고서를 위주로 항상 이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장내 발효를 개선하거나 분뇨 처리를 개선하거나 이것만 있지만 사실 이 축산과 연계되는 분야를 전부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우의 경우에 한 마리 기르는데 15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1등이 사료 생산을 먹이기 위한 사료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장내 발효고 그 다음이 분뇨 처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분뇨 처리 에너지라든가 사육 에너지 사용량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분뇨 처리나 장내 발효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에너지 사용 그리고 사료 생산과 관련된 부분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책 방향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축산 분야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